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은 쉽니다만 토요일 조간 브리핑이 늦어져서 업로드 요일을 바꿔 일요일 조간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어제 조간을 보면서 이번 총선도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그런 정치 지형에서 치러진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집단 탈출한 종업원 13명. 네, 남한 정부가 이 13명의 남한 입국 사례를 소개했지요. 공개 형식이라든지 내용, 시점 모두 전례 없었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한 탈북자. 이 사람들의 입국 사실을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3국과의 외교 마찰, 탈북자 신변 보호, 또 향후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탈북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자, 그런데 했단 말이죠. 외교 마찰, 탈북자 신변 보호, 향후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탈북,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탈북자의 입국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닷새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뒤따르겠지요. 게다가 통일부는요, 그동안 북한 탈출 주민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이 주관하는 사항이라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탈출 배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한 점, 네, 이건 정말 쇼에 가까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해설도 덧붙였는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에 북한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통일부 당국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발표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4.13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을 닷새 앞둔 와중에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주와 전주를 방문해서 또다시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신문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방문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닷새 전에 꼭
충북과 전북에 가야 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달 10일 대구로 간 것에서 보듯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역풍을 불러왔다. 배신의 정치, 국회 심판 운운에도 반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더 이상은 선거 개입의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지상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충북과 전북 방문에 대해서 KBS는 뉴스9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개설 1년이 넘은 지역혁신센터 대부분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며 청와대는 20대 국회가 창업 관련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청주와 전주를 찾은 날, 그날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 아닙니까? 야당이 일제히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동정이나 발언에 그치지 않는 논쟁적인 사안이었죠. 게다가 옷도 빨간색 옷을 입고 간 거 아닙니까?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하지만 국정 홍보 방송을 자초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광주 승부수는 거의 외면되다시피 했습니다. 지역구가 6곳인 울산. 지난 총선 새누리당이 석권했던 울산. 이 울산에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 2명이 여당 후보와 당선권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울산 MBC와 UBC 울산 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울산 북구의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는 33.7%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무소속 윤종호 후보에게 14%포인트 차로 뒤졌습니다. 울산 동구에서도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종호, 김종훈 후보 앞에 거듭 통진당 출신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두 후보가 자기들이 통진당 출신임을 최대한 가리고 있다. 선거 공보와 시내의 현수막, 선거 사무실 외벽의 현수막, 어디에도 통합진보당을 연상할 만한 문구는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그게 그렇게 아쉽고 허전하면 왜 통진당을 없앨 때 동조했습니까? 없애지 말라고 하지. 에? 비록 없어졌어도 그 당 출신이라고 밝히라. 그 법을 만들라고 주문하던가요. 한심한 조선일보입니다. 여론조사와 현장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 또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요. 여론조사 믿을만 하냐? 이렇게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응답자 51.8%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답한 반면 중립적이다라는 답은 20.4%에 그쳤습니다. 야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응답은 12.2%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5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은 4.8%입니다. 응답률이 4.8%면 이거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그대로 쓰입니다. 어쨌든 이 낮은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가 대세를 이루었네요. 진보 진영에서는 60대 이상이 주로 유선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전화 비율을 높이지 않는 여론조사는 야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야당 지지층에서 불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보수 성향 62.5%는 여론조사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호남의 선택을 주목한다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 광주를 찾았다.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뒤늦게나마 호남을 찾은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본다. 언제나 눈앞의 이익보다 가치와 대의 편에 서온 호남, 개혁과 진보의 상징인 호남이 시대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사려 깊은 결정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경우 정권의 오만과 폭주는 제어할 방도가 없어진다. 박근혜 정권은 영구 집권 체제 구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호남의 지역구 의석은 28석에 불과하지만 호남인의 선택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네. 이 사설의 저간과 맥락을 짚어보면은 새누리당에게 경쟁력이 있는 특정한 야당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런 뜻이 읽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겨레 기사입니다. 세월호 추모에 시비 거는 선관위,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성의 안성시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지역신문에 내려다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와 유사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4월 16일이죠. 20대 총선 투표일은 4월 13일이고요. 불과 사흘 차이로 맞닿으면서 세월호 추모 행사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구리 YMCA는 촛불 문화제를 열려다가 제지당했고요. 고려대 총학생회 같은 경우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는데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선거 감시차 참관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눌러 앉으려고 했었는데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의 진상을 감추려는 자, 그것이 이슈가 되길 바라지 않는 자, 그 자들이 범인이지요. 범인이 누군지 너무나 명확해졌고 그 범인은 당연히 총선에서 심판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5년 이후 10년 넘게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이어온 밀양 주민 가운데 28명이 지난달 31일 녹색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밀양 지역은 1985년 12대 선거 이래 19대 총선까지 여당이 싹쓸이한 곳인데요. 지난 5일 밀양시 부북면과 상동면에서 녹색당원이 된 밀양 주민 7명을 경향신문 기자가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핵없는 세상은 신념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이면 된다. 녹색당이 한 석이라도 얻어서 세상을 바꾸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송전탑 건설 어떻게 됐느냐? 2014년에 완료됐습니다. 밀양시 5개면 180여 가구는 한전 측의 합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어제로 꼭 1년이 됩니다. 성완종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여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밝혀서 메가톤급 파장을 이야기했죠. 1년이 지난 지금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어찌 됐을까? 그 내용을 경향신문이 토요판에 실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서 두드러졌던 주인공이 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또 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있었고요. 홍문종 의원, 네, 이 사람들은 청와대나 대선 캠프와 관련된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친박
대선 캠프 출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재판정에 섰는데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만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속보이는 수사 결과라고 경향신문은 짚었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비장한 심정으로 토해낸 고발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반향이 없는 메아리로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권 들어서 세상을 떠난 분들, 그분들 중에 9천을 떠도는 원혼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 어찌 됐을까? 수사팀을 이끌었던 문무일 팀장은 지난해 12월 고등검사장급으로 승진해서 현재 부산 고검장으로 있습니다. 한직에 앉아있던 주영환 부장검사는 성완종 특별수사팀 파견 근무 후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이었다가 수사팀에 합류했던 김서구 부장검사는 올해 특수 2부장으로 사실상 승진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일도 없이 승진한 것입니다. 한 일이 없지는 않았지요. 권력층 비위를 맞춘 셈이었으니 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마땅한 인수 적임자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와중에 삼성이 대우조선을 사들이면 정부로서는 골칫거리를 덜게 됩니다. 삼성은 미래가 불투명한 조선산업 확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하지만 삼성그룹도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함으로써 얻게 될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없지 않습니다. 대우조선 인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의 승계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원에 사들인 것처럼 삼성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이재용을 위해 회사의 불투명한 미래를 감수하겠다. 왕조 시대의 발상 아닙니까? 서울신문 단독 보도였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와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가 있지요. 바로 MBC입니다. MBC가 임원진들에게 이 지경이 됐는데도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주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당해고 녹취록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도 성과급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들이 밝힌 내용인데요. 안광한 사장과 백종문 본부장을 포함한 총 7명의 MBC 임원들에게 월 급여 기준 1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연봉 약 2억 8,300만 원을 받는 안광한 사장이 3,500여만 원을 받게 되고요. 등기 이사 신분인 백종문 본부장은 기존 연봉 1억 8,600만 원에 2,300여만 원의 성과급을 별도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양반들 대박 났네요. 이 꼴통짓 해놓고도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4.13 총선 TV 토론 하이라이트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은 토론이 아닌 연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비례대표 소수정당 토론회에 나온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빤스 목사라 불리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총선 모토로 내걸다시피 했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번 기독자유당 고영일 후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를 범하고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면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축제를 벌이는 것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교과서에 동성애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이즈 청정국에서 에이즈 위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처벌하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수차례 걸쳐 시도해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인 코란에서 알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테러를 불어넣어 그들의 목과 손가락을 쳐서 자르라고 가르치는 위험한 종교인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해서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세금을 지원해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해서 이슬람 테러의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이슬람 테러의 위험 국가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당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기독자유당이 이번 총선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자유당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건강한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1200만 성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동성애와 그리고 이슬람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이번엔 부당한 정당 해산으로 인해서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기도 의정부 을에 출마한 김재현 민중연합당 후보의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후보,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3자 토론을 벌였지만 민중연합당은 토론 참여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설하는 시간이 부여됐는데요. 그때 했던 김재현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5번 민중연합당 김재현입니다. 4년 전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 자일동 집을 나서서 여의도 국회로 출퇴근하면서 낡고 썩은 정치판을 속 시원히 갈아엎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꿈을 키워왔습니다. 33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두루 거치면서 부지런히 나란 일을 배웠습니다. 일식집의 접대자리가 아니라 해고 노동자의 농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무원들이 올려주는 책상 위의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는 이야기를 더욱 신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열정과 패기로 낡은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었습니다. 의정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늘상 들어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시 곳곳을 차지하고 있던 미군 부대가 여러 곳으로 이전되었고,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새 도로와 경전철과 같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예전보다 화려하게 도시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정부 시민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이든지 일자리 때문이든지 내가 10년 후에도 이곳 의정부에서 살고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은 우리 동네, 의정부가 안고 있는 오랜 숙제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의정부를 깨우고 시민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나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 의정부부터 바꿔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당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의정부를 변화시키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만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여의도 국회 대신에 우리 동네 곳곳을 누비면서 의정부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갔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이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에너지는 콘크리트 건물이나 아스팔트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의정부가 변화하려면 일하는 사람부터 변해야 합니다. 구태와 관성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역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변화의 에너지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젊은 일꾼 김재현이 의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의 출마 소식을 아시고 많은 시민들께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나와서 고생을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친박 실세가 버티고 있는 곳이니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이 지역 현역 의원이 우리 시민들의 민심에 따라 일을 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홍문종 의원은 주민들의 민심이 아니라 청와대의 박심을 따르는 친위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는커녕 아프리카 박물관 노예계약 파문, 성완종 리스트 2억 수수 의혹 등으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줬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홍문종 의원의 발언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던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안고 저는 출마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폭로한 망자와 낯뜨거운 진실게임을 벌이는 지역 국회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의정부 시민들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구태하고 부끄러운 정치인에게 의정부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수저 색깔이 평생의 계급을 결정짓고 한 번 비정규직은 끝까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하나에도 안착하기 힘든 이런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관권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 해묵은 빨갱이 시비로 공포정치를 휘두르고 정당의 강제해산과 친이미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은 과거 군부 독재 그 이상입니다.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뒤로 퇴보하는 세상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해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도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선내방송에 따랐던 학생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착하게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희망을 앗아간 책임, 이제 박근혜 정권에 물을 때가 됐습니다. 청와대와 여의도를 이대로 놔두고 착하게 부지런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내야 할 야당,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120명이 넘는 야당 국회의원들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 밥그릇 싸움 말고 무능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서슬퍼런 정권의 탄압 앞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맞섰던 사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밀양 손전탑을 막아 나선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끌려 나오고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온몸을 던지는 것이 야만의 시대 진보 정치인의 사명이라 여기면서 일해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빼앗긴 희망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진보 정치인 김재현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선명야당, 새로운 진보정당 민중연합당을 키워주십시오. 제가 소속된 민중연합당은 탄생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6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이고 이들 중 여성이 25명이나 되는 젊은 진보정당입니다. 민중연합당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만든 흑수저당, 비정규직 차별, 해고 불안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자당,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한 농민당, 아이를 기르는 뿔난 엄마들의 엄마당이 한 지붕 아래 모인 연합정당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1102명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이 2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 있고 빽 있고 가방 끈 긴 사람들만 국회에 모여 있으니 1%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능 독재 정권, 친재벌 정권에 맞서서 노동자, 서민, 평범한 민초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기호 16번 민중연합당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따뜻한 복지도시, 젊은 미래 도시로 의정부를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는 의정부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의 신축 이전에서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0세에서 14세 입원비를 100% 지원하고 초등학생 치과 주치 제도를 도입해서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젊은 의정부, 청년이 모이는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취업준비기금을 지급해서 불안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흑수저 방지를 위한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행복하고 엄마들이 든든하게 여길 정책들 펼치겠습니다. 워킹맘을 위해서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여성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세일센터 지원을 강화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책과 문화, 마을 공동체로 의정부 시민들이 삶이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출퇴근길, 시원한 교통을 위해서 7호선 의정부 구간역 추가 신설과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의정부 경천철의 국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기호 5번 김재현은 친박 구태 정치에 맞서서 의정부 편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박이 아니라 시민이 이기는 4월 13일 여러분의 투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부는 젊은 바람 김재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도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머물겠고요. 특히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마스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조간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